LH 노회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강동궁과 고준수의 대결 함께하고 있는데요. 2세트에 강동궁 선수가 첫 이닝에 15점 퍼펙트 큐를 달성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큐 달성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충만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충만한 선수들도 있었고 또 잘못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퍼펙트 하고 난 다음에 진 선수가 이영천 선수였나요? 하여튼 그렇죠. 예, 퍼펙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진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강동원 선수는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세트 강동궁. 자, 초구 배치가 369인데요. 자, 지금도 조금 회전이 빠져 보이는데요. 강동원 선수는 이거를 조금 회전을 빼고 정립을 해놨나 보네요. 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회전이 좀 있는 상황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좋긴 하거든요. 사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회전이 받고 들어왔을 때의 입사각과 회전이 좀 그렇죠. 덜 받고 들어왔을 때의 입사각을 생각해 보면 두께 에러폭은 회전을 받고 들어왔을 때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지금 두껍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네. 자,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즌이 돼서 공을 띄었는데 띄니까 더 안 좋네요. 배치가 어려워요. 자, 대회전인데요. 이목적 위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프로즌이 돼서 자신의 이제 큐볼을 5번 자리에 갖다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게 배치가 되고 말았고요. 네. 그래도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도 또 강동구 선수를 괴롭힐 수 있는 배치로 좋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강동궁 선수를 맞아서 준비를 참 잘하고 또 실행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각도를 대회전 뱅크샷을 했을 때 각도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언가 변화를 줘서 쳐야 됩니다. 일단은 변화를 안 주면은 각을 못 맞춰. 이거 감아치기로 가나요? 이거를 네 아래쪽 코너에서 와, 이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여준다는 게 분명히 이런 게 또 있어요.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갔으면 정말 그림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비어 들어가죠. 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멋있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대회전 뱅크샷이 있었으면은 이 선택이 무리한 선택이 되겠지만 대회전 뱅크샷이 어려웠거든요 지금. 뒤돌리기가 이제 키스가 나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고준서 선수는 오늘 뭐 승패 여부 떠나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면서 플레이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대 0으로 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세트만 갖고 하면 또 분위기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좀 냉정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뒤돌려치기가 두께가 예민합니다. 그래도. 네, 좋아요. 첫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궁.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일단은 괜찮습니다. 회전력을 좀 많이 주고 들어가면은 각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공이고요. 이 공이 짧아지네요. 네. 자, 한 점에 그쳤습니다. 뒤돌리기가 이게 오히려 짧아져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회전을 살려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비켜치기로 가나요? 자, 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내공과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조금 의식을 해야 돼요.
약간 각도 상황으로는 두껍게 쳐서 밀고 가면은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공과 일목적고가 가까이 있다는 건 그 공을 밀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더 두껍게 쳐야지 내가 알고 있던 각도들을 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불편한 상황이었죠, 상당히. 네네. 네. 자연스럽게 밀리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억지로 좀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네. 자, 피켓이 길게 당점 조절이 정말 넘어가나요? 득점. 안 맞았어요. 뭐 득점은 안 됐지만 힘배합과 당점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득점이 살짝 빗나갔고, 자, 다음 배치를 고준호 선수의 대회전이겠죠. 자, 이거 행운의 득점 설마? 네, 행운의 네, 득점. 이번에 득점이 됐네요. 자, 고준호 선수 또 이런 찬스는 또 잘 살려야 됩니다. 이런 행운이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네. 고준호 선수하고 강동원 선수하고 좀 친분이 있을까요? 인사를 할 때마다 강동원 선수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계속 끄덕여주고 있어요. 후배를 향한 좀 마음일까요? 이게 이런 행운을 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플루크샷이 들어갔을 때 정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네. 좀 더 독해질 필요가 있죠.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집중을 잘해야 돼요. 네. 이게 마음이 되게 약해지는 순간. 약해지는 순간이 돼버리거든요. 빨간 볼에 대회전이죠. 네. 왼쪽 앞돌리기 대회전. 이 공이 돌아 나오면서 맞을 수 있을까요? 힘 조절이 정말 좋았는데 이 공이 득점 실패가 되면서 고준 선수에겐 찬스볼이 한번 옵니다. 이 퍼펙트 큐를 달성할 때 얼마나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본인도 좀 의식을 당연히 했을 텐데. 그렇죠. 3세트 들어서는 지금 서로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뒤돌리기. 자, 오, 좋습니다. 네, 득점 됐어요. 지금 고준 선수가 조금 팔에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득점 되고 난 다음에 그 갸웃거리는 게 일단은 두께도 저 두께는 조금 위험한 두께였었고 조금 팔에 좀 힘을 빼줄 필요가 있어요. 어깨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고요. 뱅크샷 시도합니다. 네, 원뱅크가 아주 좋게 서 있는데요. 좋아요. 4대1로 앞서 나가는 고준서. 내공을 튕겨놓는다는 표현을 하죠. 네, 일목적구를 맞고 살짝 튕겨지는 느낌이 제대로 부여가 됐고요. 네, 강동구 선수의 부인이죠. 이걸 끌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을 낮춰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두께 미스가 있었죠. 지금 강동 선수가 지금 6이닝째 힘들어하고 있어요. 배치가 일단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비켜치기로 비켜치기로 공략했는데요. 갔는데요. 오, 좋습니다. 이런 공들은 정말
정말 좋네요. 네,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도 내공의 각도가 변화가 없어요. 네, 두꺼운 두께 선상에서 딱 적절한 회전만 살게끔 공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자, 걸어치기인가요? 비껴치기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걸어치기네요. 네. 네. 마지막 회전 됐어요. 좋고요. 네, 에드레 펜스 선수도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구민수 선수를 상대로 3대1로 승리 거두면서 16강에 먼저 안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SK 렌터카 팀 동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찬 캐스터가 강동구 선수의 부인이라고 했었을 때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 보이는 듯한 느낌이어서 네, 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원래 알고는 있는데 선수 하정 선수를 자, 네. 당점을 낮춰서 잘 공략을 했었던 강동궁. 네. 자, 대전 득점까지 아주 좋았고 다음 배치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자, 이런 공들 컨트롤도 보면 보기에는 참 빨간볼 움직임 또 큐볼이 또 진행되는 거 보면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설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목적구 두께를 쓰면서도 내공의 각도를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만큼 저런 플레이들이 진짜 하나하나 섬세함으로 따지면은 진짜 몇 손가락에 드는 선수일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아유, 이공이지 않네요. 예, 네. 살짝 짧아지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자, 6대4가 됐습니다. 일단 역전에 성공한 강동궁.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강동궁 선수가 고준호 선수에게 어려운 공을 줬어요. 장단장으로 이어지는 리버스 플레이가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일단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점을 낮췄고 팁은 오른쪽. 당점을 너무 낮추면 좋습니다. 네. 네. 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장단장으로 득점이 네. 성공. 6대5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막상 저 상황에서 저거 치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20%가 안 되는 확률일 거예요. 네. 근데 고준호 선수가 선택을 하고 엎드려서 치는데 20초쯤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연습을 많이 한 공인 거예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인 거죠. 자, 올 시즌에 이 고준서 선수가 1차 대회 때부터 4차 대회까지는 모두 128강에서 탈락을 했고 지난 5차 대회 때는 64강 진출했습니다만 주시훈 선수에게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올 시즌 또 이렇게 32강 이번 6차 대회에 또 처음으로 진출이 됐고 부담스러운 상대인 강동궁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준호 선수의 성적이든 실력이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저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은 뭐 챌린지 투어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또 PBA 투어 대회도 이제 많이 출전하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았고요. 네. 자, 지금도 놓치네. 6대6을 만들었습니다만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잘 쳤는데 아쉽네요. 지난 시즌 에버리지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에버리지 비교해 보면 사실 1점 초반대 올 시즌도 지금 1.103 에버리지 뭐 1라운드 계속 탈락을 했으니까 사실 에버리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쵸, 의미가 없죠. 네. 네.
멋진 공격도 한번 나오네요. 7대 6이 됐습니다. 강동구. 다시 한번 보시죠. 낮은 당점으로 원쿠션 이후에 약간의 네. 커브 굴곡을 만들어 줬어요. 멋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발로만 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네. 공이. 원쿠션 이후에 투쿠션을 진행을 할 때 살짝 감김이 있었어요. 네. 자, 빨간 볼. 비켜치기 비켜치기 대회전이죠. 대회전. 네. 아래쪽에서 빨간 볼이 횡단을 하고 있고요. 좀 깊나요? 그러네요. 네, 조금 깊었어요. 당점을 낮췄을 때도 이제 그 스트로크의 파워가 강하면 그 낮춘 당점의 그 끌림 회전이 원에서 바로 쓰이지 못하고, 그죠? 네. 네, 힘이 풀렸을 때 또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쓰여지는 그 거거든요. 쿠션의 반발력과 또 그 당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참 대단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솔직히 당구에서 그런 이론들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쵸. 만들어지면 네, 감각만 네.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이론적으로 또 바탕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설명을 하기가 쉬워지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강동원 선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당구만 쳐도 됩니다. 참 오랜 구력과 이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정말 몸이 큐가 돼 있는 선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자, 지금 옆돌리기가 간단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기울기가 빨간 공이 많이 내려가 있나 봐요. 지금 상단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원뱅크를 시도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볼에 일목적구에 맞질 않았어요. 네, 살짝 관록이 있는 선수라면은 약간 반맛의 샷을 하던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원뱅크도 뭐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겠죠. 뒤돌려치기 갑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볼에 자, 왼쪽 뒤돌리기 코너를 깊숙이 돌았는데 자 이건 짧아도 네. 어렵죠. 지금 이제 일부러 짧게 친 거가 아니라면 네. 원투 쿠션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곡구 현상이 일어나 버렸죠. 지금은 이제 저렇게 가까운 상황에서는 공이 원투 쿠션 맞고 뒤로 훅 저런 걸 보고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해요. 네네네. 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당구 치는 사람들은 저걸 이제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각도가 형성이 잘못되죠. 비켜치기인가요? 네, 비켜치기를 살짝 뒤로 뺐다가 진행하는 비켜치기를 가죠. 성공. 네. 어떻습니까? 고준서 선수 오늘 경기 보면서 이 선수가 이제 뭐 강동국이라든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그 상위 클래스 선수들과 이제 경쟁하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나요? 경험치만 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뭐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솔직히 지금서부터는 진짜 당구 실력적인 부분이 계속 쌓아져 가는 거고 지금 뭐 고준 선수가 보여주는 오늘의 경기력은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이거는 좀 이런 미스는 빼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 공은 솔직히 미스를 하면 안 되는 그렇죠. 배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이목적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네.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뭐 방송 경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스코어가 일단 2대0 스코어인 상태에서 상대가 강동궁이면 네. 저라도 저렇게 미스를 많이 했을 건데 지금 이런 배치들은 실수를 정말 줄여야 되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껴치기로. 좀 길어요. 네.
고준호 선수가 이 상황에서 몇 점을 더 치고 나가면 또 게임 분위기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이제 뭐 퍼펙트 큐 첫 이닝의 달성을 해서 뭐 에너지가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본다면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사실 이어지는 그 세트에 기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키스를 잘 빼고 가야 됩니다. 대전 짧은 각도로 보내줘야 되고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마지막 각도가 네, 짧아져야 되죠.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 됐습니다. 좋아요. 9대 7로 앞서 나가는 고준서. 강동궁 선수는 뭐 내친 김에 이제 무실 세트로 16강 진출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고준서 선수는 한 세트라도 좀 따내면서 그래도 좀 좋은 기억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한 세트가 또 이게 두 세트가 될 수도 있고 세 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살짝 끌어치는 공까지 선택하는 거는 좋았는데 네. 각도를 좀 더 줄여놨어야 됐어요. 자, 지금 고준호 선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강동구 선수 입장에선 불행이고 고준호 선수 입장에선 다행인 게 배치가 좀 까다롭게 가고 있어요. 강동구 선수에게 계속. 득점이 안 됐는데 쉽게 배치는 주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뭐 굳이 그 디펜스를 의도한 플레이가 아닌데도 배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자, 역시 뭐 더블 쿠션이죠? 네, 장장 단으로 가는데 네. 근데 장장 단으로 가는데도 배치가 이렇게 쉬운 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근데 네.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강동구. 네, 좋아요. 자, 잘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배치가 아니라는 게 그냥 놔둬도 되는 공들이면 되게 쉽고 지금 거는 조금 밀림을 억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울기와 거리에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두께만 잘 컨트롤해서 가면 그냥 맞는 그쵸? 배치가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밀고 가는 걸 좀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예민한 배치라는 얘기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자, 살짝 감기게 쳐야겠죠. 자, 가까이 있는 빨간 볼 뒤돌리기. 아, 정말 저런 컨트롤도 참 좋습니다. 지금도 그냥 단순히 친 것 같잖아요. 원쿠션 이후에 살짝 감아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감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놔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원쿠션 이후에 살짝만 감기게끔 여기서 살짝 감아 들어가죠. 네. 네, 아, 그리고 저렇게 빨간 볼이 정말 가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간 볼을 선택을 했어요. 옆돌리기 아, 절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성공. 잘 칩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고준수 선수가 좀 한 이닝 좀 잘 쳤다. 그리고 조금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강동구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버린다. 그렇죠.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쉬워 보이지만 키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가 조금 불편한 각도고요. 또 조금 애매해요. 자, 지금 노란 볼 뒤에서 한번 또 봤잖아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키스를 바깥쪽으로 뺄지 안쪽으로 뺄지를 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택을 바꿨어요. 다시 또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저러고 있다는 건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아, 뒤돌려치기 짧게를 칠 거면 지금 선택이 일목적구를- 뒤돌려치기가 아닌데? 네, 이걸 네, 아니에요. 뒤돌려치기 짧게가 비껴치. 길게 만들어내나요? 이걸 길게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해결해냈습니다. 네. 상당히 쉽게 친 것 같지만 하지영 선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득점 깔끔하게 해냈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상당히 앳돼 보이네요. 저는 고준호 선수 여자친구인가라고 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앳돼 보이는데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뒤돌려치기를 키스를 빼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앞돌리기로 짧게 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 관록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오늘 보면 강동궁 선수가 만약에 뭐 이 정도 기량의 고준서 선수의 나이 또래 정도였다. 그런 구력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1세트 초반 분위기나 2세트 초반 분위기도 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세트 때 정말 잘했거든요, 고준 네. 선수가. 근데 오늘 이제 고준서 선수가 강동궁을 상대로 또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래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 자, 그 키스가 납니다. 순간 찬스볼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자, 이게 키스가 나면서 그렇죠. 한번 찬스볼 왔죠. 자, 여기서 충분히 6점 칠 수 있습니다, 고준호 네. 선수. 그리고 다음 세트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고준서 선수에게 이제 배워야 할 거 얘기하는 건 오늘 승패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배워야죠. 네. 이기는 경기에서도 배울 수 있고 지는 경기에서는 더 많이 배워야 되죠. 네. 자, 12대 9. 자, 뒤져 있는 고준서. 자, 두껍게 뒤돌리기. 일단은 득점, 1점 득점은 잘했고 흰공이 네. 잘 서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대전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대 10이 됐습니다. 근데 이기는 경기에서 배운다는 말은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자, 대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직접 각도를 만들기에도 좀 불편하고 짧게 보기에 키스 위험도 조금 있고요. 자, 여기서 키스는 잘 네. 교차시켰고요. 대회전. 자, 이게 짧게 자, 힘이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고준서 선수 보면서 참 보기 좋은 건 글쎄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근데 적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크게 당황하거나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저는 고주 선수가 정말 어렸을 때도 봤었었는데, 근데 뭐 원래 마인드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공의 속도가 조금 빨랐죠. 네, 내려가지 않네요. 네. 일단 이렇게 뒤쪽으로 내리는 당점을 낮추고 뒤쪽으로 내리는 횡단 같은 경우는 너무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휘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폭이 너무 좁아지죠. 네. 뭐 빠르게 칠 거면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치면 된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속도가 조금 더 느렸으면 바닥재에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 뒤로 끌립니다. 저희 횡단에서의 속도 참 저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뭐 두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속도감에 대한 그 거리에서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뱅크샷 시도하는데요. 와, 자, 오, 이거 나버렸어요. 득점이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강동구 선수도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갔더라면 뭐 결정타가 될 뻔했는데요. 네, 거의 경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공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자, 32강까지 오늘 뭐 퍼펙트 큐를 좀 달성을 하면서 글쎄 어떻게 본다면은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좀 무실 세트로 이제 16강 가는 것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강동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횡단인데 두께를 좀 사용해서 키스를 잘 뺐어요. 잘 쳤어요. 횡단샷. 근데 안 내려갑니다. 아까의 우를 좀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횡단샷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횡단샷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내공을 좀 덜 내려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조금은 타격감을 좀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작용된 거예요. 키스가 지금 아주 예민하게 빠졌잖아요. 내려가지 않게 당점을 쓴 그런 네. 횡단샷이었는데 자, 비껴치기 대회전이죠. 노란볼 비껴치기 대회전. 네, 아예 길게 보내놓는 컨트롤. 네, 성공. 13대 11. 이제 2점 남았습니다. 강동궁.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아까 퍼펙트 샷 나올 때 빼놓고 퍼펙트 큐 나올 때 빼놓고는 공이 맞으면 좋게 쓰는 게 하나를 못 봤어요. 지금 계속 아, 네, 물론 이제 당연히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민해요. 일단 원쿠션이 코너 근처면 당점 조절이 예민합니다. 자, 이게 득점이 이렇게 예민하죠.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옆돌리기를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옆돌리기 실패를 단순하다고 볼 수 없는 게 회전 조금만 더 주면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거. 네. 네. 그렇다고 회전 조금 더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지금 공이 쓰고 있어요. 오늘 당구의 여신이 퍼펙트 큐의 주인공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주 편안한 배치를 계속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시련을 주고 있어요. 자, 이거 자, 투뱅크 노려 들어갔는데. 아, 자, 글쎄요.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왼손이나 보니까 아, 네. 네. 얇게 맞으면서 자, 2점짜리를 놓치고 말았던 고준서. 자, 강동구 선수의 선택은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자,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지금 장쿠션에서 빨간 볼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자, 성공. 이렇게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동궁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고준서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그리고 이 세트의 첫 이닝에 15점을 달성하면서 TSM 퍼펙트 큐의 주인공까지 이뤄냈습니다. 네. 이제야 웃네요. 경기 내내 퍼펙트를 해도 뭐를 해도 잘 웃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좀 웃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동구 선수가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TSM 퍼펙트 큐의 주인공까지 손에 감아줬습니다. 자, 지금 저거 해야 된다고 좀 저러고 있습니다. 저 퍼펙트 했다고요. 네, 네, 하지영 선수도 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부인에게 또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고준서 선수는 오늘 뭐 경기 잘했죠. 잘했는데 강동궁이라는 산을 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옆에 희다 선수였나요? 희다 선수도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3대0으로 강동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1세트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세트의 흐름, 1세트를 가져온 게 강동궁 선수에게는 2세트 퍼펙트 큐에 또 초석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1세트 때 정말 그 넣어치기 하나만 아니었으면 네, 고주 선수 아까웠었고, 자, 이게 지금 퍼펙트 큐의 순간이었죠. 그렇죠. 자 이게 마지막 득점이었어요. 네, 이렇게 퍼펙트 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 득점이 사실은 또 이제 쉽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14점 되는 득점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고 마지막 득점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강동구 선수가 퍼펙트 큐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흐름이 좋네요. 네, 근데 정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랭킹 표 있잖아요. 네네. 랭킹 표에 강동구 선수 이름이 빠져 있어요. 1위부터 5등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시즌 랭킹에서 네. 지금 5위권 바깥에 있는데 네, 그게 참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H 노카드 PBA 챔피언십 32강전 강동궁 선수와 고준서 선수의 경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